병을 과연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약물적인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로 크게 나누는 것 같은데요. 먼저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후는 원인이 철분 결핍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철분 결핍이 올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해 보는 게 1차가 되겠죠. 혹은 악화시키는 약물,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 혹은 다른 약물들이 도파민의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약물들은 하지불안증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으면은 그것을 차단해 주는 게 근본적인 비약물적인 치료의 원칙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불안증후는 사실은 빈도가 적게 있으면은 모두 다 약물 치료할 필요는 없게 되죠. 초기에는 이제 수면 위생, 그러니까 수면 주기적인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해 주시고, 잠자리에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 주시면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잠에 도움이 됩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움직이면 호전되는 특징이 있어서 족욕이라든지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에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낮에 운동을 많이 하겠는데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또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시고 자기가 이런 경우에 증상이 나쁘더라,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 술은 특히 와인이 이렇게 하지불안증후를 악화시키는 그런 음료에 대해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술 중에서도 이제 발효주, 포도주, 막걸리 이런 것이 증류주, 소주나 위스키보다는 훨씬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드신다면 뭐 이런 발효주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낮에 과도하게 운동하면 다리도 불편해지겠지만 이게 많이 졸립잖아요. 쉽게 졸리니까 다리 증상이 빨리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외국의 미국 수면학회 이런 데 매년 가보면 그 회사들이 나와서 자기 회사 상품들을 광고하는 데 보면 다리를 이렇게 조이는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꽉 조였다 풀어주는 이런 자극기도 도움이 돼서 이런 족욕 마사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적인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지불안증후 치료에 대해서 식약청 승인된 약은 도파민제가 첫 번째 약물로 되어 있죠. 사실 하지불안증후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초기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정도로 초기에 도파민제를 사용하면은 다리의 불편한 증상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아서 환자분들이 만족하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불안증후는 다리에 불편한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분들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면서 수면에 대한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서는 도파민 제제만으로는 효과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비도파민제를 같이 처방을 필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혹은 이러한 약물들은 초기에 효과가 있지만 대개 한 1, 2년, 4, 5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도파민제, 특히 도파민제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꼭 있습니다. 격화 현상.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 그런 증상이 돼 있고, 혹은 처음에는 약물 사용하기 전에는 다리만 증상이 있었는데 약물을 사용하면은 이게 뭐 허벅지, 몸통, 팔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도파민제 말고 다른 약물에 대한 치료가 더 관심이 있게 돼서 여러 병원에서는 이제 비도파민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철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서 철분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철분제는 먹는 철분제와 주사로 하는 주사 철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철분제 약국에 가면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어떤 철분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불안증 환자들이 철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분은
말초 철분이 아니고 네. 뇌의 국소된 부위의 철분이 떨어져서 근본적인 목적은 그 뇌로 가는 철분을 높여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어떠한 약물이 뇌로 많이 가게 하느냐에 네.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관심 있게 연구했는 게 주사로 쓰자 이렇게 네. 돼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는 거죠. 그래서 철분 주사도 사실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철분 주사약은 이렇게 보시면은 한 투여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위약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였고 약 한 40%에서 50% 정도는 약 한 30주 정도까지 약을 끊고 효과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철분 주사를 하게 되면은 도파민이나 먹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약 한 40%에서 50%. 그 기간은 영구적이진 않지만 저희들이 했는 것은 약 한 1년 정도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에서는 이 철분 주사 치료가 상당히 그 좀 희망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약을 한번 정리해 보면 도파민은 부족하니까 넣어주기 시작했고요. 그 조영 교수님이 연수했던 존스 홉킨스의 지금 네. 닥터 알렌이라고 아직도 살아계신 80세신가요? 예, 80 조금 80 넘으신 분인데 네. 이게 이분이 1990년대부터 도파민을 투여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도파민으로 저희가 거의 20년 가까이 써왔는데 네. 최근에 이 약을 오래 쓰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시키는 오그멘테이션, 예. 그걸 격화 현상으로 예, 해석하셨나요? 격하고로, 예. 그래서 약 한 3년 쓰면 한 20-30% 환자들이 증상이 맞습니다.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는 비도파 약물을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예, 예. 저희 의학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는 비도파민 약물이 사실 보험이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통증에 조절하는 약물 중에 뭐 약들을 몇 가지 사용하면은 증상이 예. 굉장히 개선되고 맞습니다. 뭐 뇌로 올라가는 신경 그 감각 신경 전달을 차단해줘서 부작용도 없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철분이 투여하는 게 가장 좋은데 먹는 약은 변비도 있고 네, 소화도 부작용이 많고 소화장애도 위장장애가 있고 있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먹는 약은 드실 때는 꼭 빈속에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셔야지 네. 흡수율이 높은데 예. 먹어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으니까 예. 참 문제라서 교수님이 아마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를 하신 건데요. 이런 철분제 주사제를 투여해서 예, 예. 환자들이 얼마나 증상이 오랫동안 개선되느냐를 보신 것 같고 주사제를 썼더니 굉장히 빨리 좋아진 걸 보이는데 먹는 약은 한 3개월 이상 먹어야지 증상이 개선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주사제는 한 일주일인가요? 네, 일주일이요? 빠른 분들은 일주일이고 그래도 그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더 공부적인 것은 철분 주사는 한 번 주사로 이렇게 효과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 투여하는 게 아니고 고용량 철분제를 한 번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면은 그 효과를 한 달,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있는 건 아니고 약 한 반텀 50%에서 3분의 2 정도에서는 효과를 보고 그래도 환자분들이 먹는 약들을 중단하고 한 1년 정도 유지를 해서 상당히 그 만족해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철분 주사제가 참 좋고 좋은데 보험이 안 되고 좀 비싸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말초 피해서 뇌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된 사람, 그쪽 네. 루트가 망가지는 환자들의 경우는 아무리 주사를 주더라도 뇌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철분 부족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고기, 철분이 많은 음식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견과류라든지 붉은색의 고기가 되겠거든요.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 있어도 즐기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초 그 뿌린 철분이 떨어지는 보면은 유전적으로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 흡수가 되더라도 뇌로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철분 주사제 그리고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뇌로 많이 가는 철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철분 주사제 효과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존에 있는 철분 주사약을 선택해서 사용해서 그래서 대부분 철분을 먹거나 주사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골수라 그러죠. 이제 빈혈 치료에 많이 쓰는데 골수라든지 간으로 가서 대부분 끝나는 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다시 뇌막을 통해서 뇌로 가서 뇌에 침착되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높은 철분 주사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먹는 약인 경우에는 식사 직전에 음식을 차려놓고요.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어야지 흡수율이 굉장히 맞습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뭐 비타민 C를 먹으면 위장이 나쁘신 분들은 조금 그건 절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고 철분 흡수를 빨리 높이려면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한번 하지불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하지불안 증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불편한 것은 대부분 따라오지만 선생님 저는 다리에 가만히 못 있겠다. 못 있겠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하지불안 증후를 꼭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 다리하고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불편한 거하고 잠 못 자는 거하고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자꾸 잠 못 자는 것만 생각하고 수면제라든지 안정제 혹은 우울증 약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잠 못 자는 거하고 다리가 불편한 거하고 혹시 같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증상이 움직이면 좀 호전되고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잠자리에 누우면 악화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꼭 하지불안 증후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수면 클리닉에 오셔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 증후의 증상도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또 이게 객관적인 검사가 없다 보니까 다른 병으로 오인되기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내고 약을 투여하면 너무너무 좋아지거든요. 환자들이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명의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수면장애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조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